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주거 공간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소원했던 가족 간의 애정과 사랑이 높아져 관계가 돈독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다소 부정적인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모든 가족이 집안에서 개인적인 사생활을 하다 보니 동시간에 겹쳐지는 오버랩 공간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공간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가족들이 몇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예로 주거 공간의 내부에 소음이 높아졌고 가족이 모든 컴퓨터와 전자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다 보니 이용상의 불편함 그리고 에너지 소비량 증가로 비용이 이전보다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고 소독하기에 바빠 바로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세면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세척 공간의 위치와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방역 공간의 동선이 멀게 위치하고 있다면 씻지 않고 이동하는 모습에 가족은 코로나 예비 보균자처럼 불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안전한 주거 공간에서도 위생의 불신의 시대가 온 것이지요. 그리고 외출이 줄어들고 대부분의 시간을 주거 공간에서 고정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 불안함, 공허함,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질병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는 사람과의 직접 대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한 사회적 활동은 눈, 허리, 목과 같은 육체적인 통증을 유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거 공간에서의 온라인 업무와 교육 활동은 감시의 대상이 되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재미있는 사례로 주거 공간에서의 회사 업무와 학교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관리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화장실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도 관련 기기를 들고 들어가야 하는 해프닝이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외부 활동들이 모두 주거의 내부 공간에서 발생되어 나타나는 감시 현상이며 결국 비대면 사회가 더욱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압박하는 세상이 된 것이라 보여집니다. 주부들의 경우 남편과 아이들의 식사를 아침과 저녁만 챙겨주다가 갑자기 새끼를 챙겨주고 그 외에 가사 활동이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 체력적으로 파김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힘든 주부들의 이야기들이 온라인에서 화두가 되다 보니 파김치라는 키워드 이슈가 전염병에 좋다는 인포데믹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은 과거 사스 코로나 시기에 중국에서도 파김치가 바이러스 예방에 좋다라는 비공식적인 정보가 돌았고 그것이 이번 코로나 시기에 맞물려 또 한 번의 인포데믹 현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결국 팬데믹이 창궐하게 되면 검증되지 않은 많은 정보들이 난무하여 더욱더 혼란한 상황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 공간 외에도 다양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학생들의 경우 교육과정을 비대면 수업으로 주거 공간과 학교 공간을 일정한 격리 스케줄에 의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습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첫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생들의 경우 기존 물리적인 학교라는 교육 공간에 대한 첫 이미지가 컴퓨터 모니터상의 가상 공간으로 인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 이후 교육은 물리적 공간의 학교가 아닌 자유로운 가상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교육 공간은 학교에서 주거 공간으로, 주거 공간에서 또 다른 물리적인 공간, 그리고 가상 공간으로 변화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늘어났지만 그에 반해 서로 소통이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전부터 각 개인이 갖고 있었던 관심 분야와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결국 가족과의 대면보다는 핸드폰이나 컴퓨터 기기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더 가까운 대면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족 구성원은 물리적인 활동, 예를 들어 가족과의 여행, 식사, 행사와 같은 활동으로 사랑과 화목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관심 분야에 대한 생각과 정보 공유가 되었을 때 더 나은 유기적인 가족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 이후 가족관계 형성 과정은 점차 단순 혈연 관계에서 정보소통 관계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개념과 인간 감성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고 김광석이 다른 가수의 최신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했던 딸을 다시 가상 공간에서 환생시켜 부모와 만나게 하는 영상이 나오기도 하였고요. 코로나 이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멀어진 틈을 타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고 우리도 모르게 인간의 감성적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마도 우리 인류의 감성은 급속한 기술 발달에도 미래에 계속해서 지속해야 하고 지켜야 하는 고유한 부분이기에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근 주거공간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연관 검색 리서치에서는 반려동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코로나 창궐 이전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아래 순위를 보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인간뿐만 아니라 제2의 반려동물 공간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생태계 생물까지 고려해야 하는 주거 공간 구조를 생각해야 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코로나 이후 외식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거 공간에 관련 기계들을 배치하고 그것을 즐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을 홈 루덴스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홈 루덴스족이란 집을 뜻하는 홈 그리고 유희 놀이를 뜻하는 루덴스를 합친 말로 자신의 주거 공간 안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주거 공간은 그러한 활동을 하기에 너무나 좁고 답답하다는 것이 현실이지요. 안 그래도 밖에 나가기 불안한 이 시기에 협소한 주거 공간은 심리적으로 더욱더 힘들게 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코로나 이후 주거 면적의 선호도는 넓은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통계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시 외곽의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는 결과도 있고요. 뉴욕시의 경우 팬데믹으로 탈도시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웨스체스터, 롱아일랜드와 같은 도시에서는 주택 매매가 급증하였고 가격도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주거 공간에서는 재택근무가 가능하게 되어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넓은 주거 공간의 면적 확보와 운영 비용 절감이 될 것이며 공간적, 심리적 자유 확보와 자연 친화적인 방역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 이후 업무 공간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업무 공간에서는 다양한 변화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클라우드 업체인 오러클이 인사 컨설팅 회사인 워크플레이스 인텔리전스와 함께 11개국 직장인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재택근무가 보편화된 이후 35%는 코로나 이전보다 매달 40시간 넘게 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 25%는 과로에 시달렸고 절반 이상이 재택근무 이후에 일하는 것이 더욱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재택근무 선호도가 11개국 평균인 62%보다 훨씬 더 낮았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대부분의 회사가 재택근무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정신적인 갈등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업무 공간 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고용주는 고용인이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게 되었고 고용인은 고용주에 의한 감시에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주요 업무가 현실 공간이 아닌 가상 공간에서 처리되다 보니 업무 의사 결정에 대한 답답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 외로 업무 공간 중 예 또는 아니요라고 간단하게 답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메일을 보내거나 또는 메신저, 화상 캠코더를 사용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1000통 이상의 피드백 메일로 업무가 마비되는 웃지 못하는 해프닝 또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존 회사의 업무 공간에서 재택근무로의 변화는 공간상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시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불규칙적인 업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조를 나누어 회사에서의 근무와 재택근무를 병행하다 보니 개인 공간과 업무 공간이 분리되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적응력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근무 환경 변화는 업무 피로도를 더욱더 상승시켰으며 상호 간의 업무 소통이 더 느려졌다고 합니다. 내 물건, 내 서류가 어디에 있고 어떤 기기를 사용해야 하는지 익숙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스트레스와 더불어 업무 공간이 주거 공간으로 바뀌면서 계속 음식을 먹게 되고 체중 증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질병에 걸린 확진자가 아닌 체중이 늘어나 몸이 뚱뚱해졌다는 확진자라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는 업무를 위한 인간관계의 형성에도 큰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이는 회사에서의 주최하는 모임이나 행사를 줄이고 단체 활동을 지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업무 공간에서는 명분 있는 거절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직장인들로 하여금 크게 환영을 받고 있는데요. 과거 직장 상사의 회식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거나 직장 전체의 체육대회, 영화 시청, 등산과 같은 불편한 단체 활동의 상황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서로 마음이 맞거나 정보 그리고 관심사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직장 동료끼리 SNS와 같은 가상 공간에서의 소수 모임을 갖고 이것이 현실적인 물리적인 공간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의 언택트 인간관계는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끼리 깊은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딥택트 인간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과거부터 부동산 전문가들은 원격 근무의 확산으로 대도시의 오피스 공실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의 기능이 점차 감소될 것이고 그것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일본의 기업들이 도쿄를 벗어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탈교토화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국 대도시에 집중되어 도심 공동화 현상을 반복하고 있었던 업무 공간들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새로운 업무 공간으로 진화할 것이라 보여집니다.